네, 안녕하세요. 3일 전에 관세사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관세법도 물론 봤죠. 관세법이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웠는데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바뀌어서 형식이 좀 달라졌죠. 30점짜리가 2개, 그리고 20점짜리가 2개, 총 4문제인데, 근데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안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수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뭔가 관세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그냥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1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계약 내용이 달라. 이게 뭐예요? 위약환급이군요. 이때의 요건을 쓰래요. 그러니까 위약환급의 요건을 쓰라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정보세구역 환급인데, 이거는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도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 여기서는 유독 변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멸실과 손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변질에 국한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묻는 것은 환급액과 환급 기준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환급액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사실은 더 어려운 말은 환급 기준이에요. 왜냐면 이 말은 법에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요거는 왜 써줬냐면, 그 문제에 나온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써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06조의 그런 환급이다 라는 거, 또 실무상 위약물 환급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얘기를 써준 건데, 배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써야 될 수 있는데, 저는 왜 썼냐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써놓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 딱 묻고 있는 거는 관상급의 요건이죠. 요건은 106조 1항에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개의 요건으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요건 이러는 게 뭐예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이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수혜신고가 수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쓰실 때는 수리가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법에 없으나 여기는 납부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쓰게 된다면, 여기에 2점 배수점이 있을 텐데요.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끊어서 앞에 1점, 뒤에 1점 이렇게 될 것 같죠. 두 번째는 계약 내용과 달라야 한다라는 건데요. 계약 내용과 달라야지 관세상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써주는 게 1점. 그리고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실무상 공식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함으로써 증명이 된다는 요 클레임 제기라는 말을 써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1점, 그래서 1점, 1점, 합이 2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건데요. 신고 당시에 성질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 수입신고 당시에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를 걸고 수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그대로를 써주는 게 1점. 근데 여기서는 그 수입신고 후에 추가적인 가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미라는 것을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이 1점, 뒤에 1점, 합이 2점 그렇게 된 거고요. 4번에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고액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수리부터 1년 이내, 단기간이죠. 보세고액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년도 써야 되고 보세구역도 써야 되고 다시 수출해야 된다는 것도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년이라는 건 수출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반입에 붙는다는 것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점이 가장 많다면 4번에 배점이 많을 수 있어요. 4번은 그래서 이거는 3점이나 4점 배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4점이 배점이 있다면 4점, 위에 3번에 2점, 2번에 2점, 1번에 2점 해서 합이 그래서 10점이 되네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4번이 그냥 2점 배점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를 더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5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5번 자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뭐 채점자에 채점표가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요건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보세요. 일부러 수출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요건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거든요. 뭐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요거 하나 정도는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일부를 수출할 수도 있다. 그래도 환급이 된다는 얘기를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위에 네 가지만 이렇게 시험에 답안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물음 2에서는 같은 106조인데 지정보세구역 환급을 지금 묻고 있어요. 사실 지정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멸실이 되거나 또는 변질이 되거나 손상이 되어서 가치가 떨어지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이 바로 106조 4항인데요. 여기서 멸실과 손상은 이 문제에서 묻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질만 묻고 있죠. 그래서 변질에 국한해서 쓰면 되는데, 또 시험에서 묻고 있는 문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2번에 관상급액, 그리고 3번에 관상급 기준,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건데 이 두 가지 겨우 쓰는 거에 20점 배점이 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 여기 10점, 여기 10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요, 관상급액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시행령 123조 2항 2호와 그리고 시행령 118조를 모두 다 써야 되거든요. 뭐 취지는 그렇죠. 그 지정보세구역 관상급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은 이걸 따라간다는 거죠. 손상물품 감면의 그 경감의 규정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런 규정이 나오죠. 여기 보면 뭐 1번은 가격의 저하분, 가격에서 가격을 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관세액에서 관세액을 뺀 거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거네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금액을 손상 감면은 경감하지만 지정보세구역 환급은 환급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가치 감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가치 감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가 이것이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만큼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가치가 감소했다는 거, 그래서 이만큼의 가치만 남아있다는 그 기준은 뭐예요? 그게 바로 환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신고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입신고 시점에 그 물품의 가치가 원래 높았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수입신고 시점에 성대가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법제 16조와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가치 감소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바로 법제 100조에 손상 감면에도 그 가치 감소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6조와 관련된 시행령 신규칙, 그리고 법제 100조와 관련된 시행령 신규칙, 여기에서 바로 이 가치 감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정보세구역 관상급에서의 가치 감소 산정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죠. 2의 2,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가치 감소 산정 기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수입신고 전 변질 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규정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이게 뭐예요? 관세평가와 관세법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써준 겁니다. 이때 이제 시행령 118조의 2항과 시행규칙 55조의 2, 그리고 시행규칙 7조의 2, 요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답안을 써줘야 되는 건데요. 가치가 감소되었을 때 과세 가격을 구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 이게 가격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관세 환급액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그리고 수리 또는 개체 비용,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남은 가치,
그것만큼이 관세액인데 그게 결국 관세 환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준용 규정을 잘 안 볼 수 있거든요. 환급 기준은 그래서 여기 쓰실 때 시행령 118조의 2항, 시행규칙 55조의 2의 제1호, 그리고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7조의 2, 이 모든 것을 다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 건설장 문제군요. 1번은 보세 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수입신고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 건설물품의 이 가동제한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과태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 건설장에 반입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 묻고 있고요. 그리고 적용 법령 또 묻고 있고요. 이건 뭐 우리가 16조, 17조에서 자주 봤던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보세 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인데 수리가 되기 전에 가동이 되었다면 부가고지죠. 그때 관세 부가징수는 바로 부가고지 한다는 내용을 쓰면 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수입신고네요. 수입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키거든요. 그죠? 사용 전에. 이게 사용 전이라는 거, 이 사용이라는 건 사실은 뭐 건설을 말하는데요. 건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되기 때문에 그거 전에 먼저 미리 수입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요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이 물음 1의 세 가지 질문에 10점이니까 뭐 3점, 3점, 4점 정도 배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한 3점 정도 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세 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수리, 이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요게 짧지만은 요것도 한 3점 정도 배점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행정질서벌이 바로 과태료인데 이 두 가지의 과태료가 달라요. 위에 그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위반했을 때 그 행정질서벌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인데요. 각각 2점, 2점 이렇게 배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답을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법에 277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아시죠? 이런 거는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참고하라고 적어드린 거지 쓰지는 않아도 돼요. 두 번째 물음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와 적용 법령을 지금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적용 법령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또 뭐 이것도 뭉뚱그려서 논술처럼 쓴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보기 좋도록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이라면 외국물품이라고 해서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다 수입신고하는 때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쓰면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세건설장 부분에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10점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한 문장 쓰라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건데요. 보세건설장의 보수작업을 허가했을 때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과세를 즉시 징수하죠. 그때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바로 이겁니다. 해당 보세건설장 외 작업을 허가받은 때. 바로 이게 답이네요. 그죠? 해당 보세건설장 외 작업을 허가받은 때. 그래서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 앞쪽에 써있는 이 수입신고하는 때를 쓰시고, 그리고 보세건설장 외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을 허가받은 때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 적용법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적용법령은 이제 중요한 게 수리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다만 보세건설장 외 작업을 할 때는 중간에라도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법령 적용 기준 시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리자를 적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보세관을장 외에 작업 허가를 받은 날에 시행되는 법령이라고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배점이 제가 보기엔 여기 많이 준다면 3점, 여기도 한 3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점을 채우려면 나머지가 이제 4점이 여기에 들어갈 텐데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괄호 2번에 4점을 배점해야 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이 앞에 있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다 여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쓸 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세관장의 과실 부가징수한다. 이 표현 이게 결국 부가고지사항이다. 이 두 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은 짧게 써도 상당히 많은 배점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단답형으로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하나에 여러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점, 10점, 10점 그렇게 배점이 또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관세범의 정의 등에 대해서 쓰는 건데 여기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통고 처분도 들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관세범에 관한 조사 처분의 주체는 바로 세관 공무원이죠. 그래서 요 짧지만은 요걸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요게 만약에 3점 배점이 되어 있다면 하나, 둘, 셋 요런 포인트를 쓰게 되면 3점 배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피의자 조사할 때 작성하는 조서에 서명 날인이 되어야 할 사람을 모두 쓰라고 그랬는데 요 세 사람이거든요. 예, 사실은 뭐 이 앞에 부분은 문제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이 뒤에 부분에 이게 1점, 1점, 1점 이렇게 될 것 같죠? 예, 그래요. 조사한 사람, 예, 진술자, 참여자 이걸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문이 수색을 할 때 참여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에는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여기에 각각 1점씩 배점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이 있거든요.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성년자여야 된다는 요 내용이 바로 1점이 배점이 될 것 같아서 여기 1점 그리고 여기 3점 합해서 여기 4점이 배점이 되면 딱 좋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3점 배점, 여기 3점 배점, 그리고 여기 4점 배점이니까 요 부분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물음 2번을 보시면 검증수색 압수조사에 기사항 5가지라고 했는데 5가지니까 이게 5가지예요. 뭐 각각의 1점씩 배점이 되어 있겠죠. 5가지가 너무너무 다른 5가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 1점씩 배점이 되어서 5점 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안 써도 돼요. 예. 통고 처분을 할 때 통고서에 적어야 될 5가지. 이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또 안 써도 돼요. 네. 여기 각각 이 5가지에 1점씩 배점이 되어 있을 텐데 보니까 6가지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는 안 써도 돼요. 5가지만 쓰면, 그러니까 6가지 중에서 5개 이상만 쓰면 충분히 만점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 1차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죠. 2002년에 한 번 나왔죠. 그리고 2007년에도 한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객관식 문제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보시면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런 위원회인데요.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쓰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위쪽에다가 뭘 써놨냐면 2부터 6까지에 있어서는 1번은 임명되는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위촉되는 사람인데 2부터 6까지 바로 민간위원이거든요.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도 써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노파심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이다. 그래서 위원의 수도 적어줬고, 예. 20명 이내의 위원이다. 그래서 위원의 수도 적어줬고, 그리고 민간위원이 2분의 1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써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출제자가 난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지 않았어, 좀 간단한 문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뭐 밑에 있는 이렇게 6명 있죠, 이 사람을 쓰는 것이 이 시험의 답이 될 거예요. 근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써는 겁니다. 또 심의사항 세 가지는요, 이건 분명히 이제 각각이 제가 보기에는 2점씩 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짧지만은 이걸 그대로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 앞에 이 6명, 그러면 이제 각각 0.5점씩 줘서 합하면 이게 6개니까 3점이 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3점, 여기가 6점,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출제자가 여기는 만약에 1점씩 배점한다면 그때는 이 전체가 다 6점이 배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뭐 뒤에가 4점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에 배점이 더 많을지 모르겠고, 그냥 뭐 간단하게 5점 5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뒷부분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관세법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요. 보면 여기 관세법 제299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이거예요. 조사를 할지 말지 시작 여부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또 이래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구처분을 면제하는 것까지, 그리고 종결까지 시작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거 있죠. 고발, 송치, 통구처분 또는 면제, 종결까지도 이것도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밖에 범칙사건 관련해서 관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심의를 하죠. 요 세 가지 쓰는 것이 법의 284조의 2의 제1항의 내용인데요. 요게 또 요번 시험의 아주 핵심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심의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핵심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물음 1과 물음 2가 있는데요. 괄호 1번, 괄호 2번이 있고, 여기도 괄호 1번, 괄호 2번이 있네요. 복잡하네요. 그죠? 여기도 그러니까 총 4가지 물음이 있는 거예요. 각각 뭐 10점, 10점인데요. 뭐 간단하게 한다면 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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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다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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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를 쓰라고 한 거 보니까 그냥 뭔가 다 5점인데 4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더 길게 쓰는 거에 2점을 배점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세법상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한다. 이게 바로 가격 조작죄인데요. 이때 대상이 되는 신고 신청 4가지래요. 그래요. 여기 이제 4가지가 각각 1점씩 배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보증신청, 수정신고, 그리고 수출수입 반송신고, 그리고 이평선 수입신고. 이건 쓰면 뭐 이 앞에 뒤에 있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쓰지 않아도 요 신청과 신고의 구체적인 표현만 제대로 쓰면 각각 1점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2점을 어디다가 배점받을까요? 만약에 2점 배점이 좀 어렵다면 이게 배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1점이 배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 두 줄은 위는 문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이번에 관세법상 밀수출제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 등 이제 몰수하는데요. 그 몰수하는 경우 4가지를 쓰래요. 그래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4가지가 바로 각각 뭐 1점씩 배점이 될 텐데 제일 긴 게 이거네요. 그쵸? 여기에 확실하게 2점이 배점이 되겠네요. 그쵸? 쓸 때 적재라는 말 꼭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투기 파괴 훼손이라는 말 꼭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취득이라는 말, 그리고 운반이라는 말 써주는데 여기 2번에 보시면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까지 끊으시면 이게
사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끊어가지고 앞에가 1점, 뒤에가 1점, 그래서 합이 2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물음 2. 여기서 이제 환급통일법이 한 문제에 한 물음으로 이렇게 나왔군요. 예. 여기 보시면은 1번은요. 환급받을 자로부터 환급금의 과단급 금액을 징수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 환급받은 금액과 과단급 받은 금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4가지 있는데 4가지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안 써도 됩니다. 이 4가지만 쓰기에도 좀 복잡하죠. 뭐 여기에 2점이 위에가 배점이 되거나 또는 밑에가 2점이 배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2점이 배점이 될 거고 1번과 4번은 확실하게 1점이겠죠. 예. 4번은 정액 환급율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를 쓰면 됩니다. 예. 2번 과단급금 부족정산 금액을 자진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4가지. 이 4가지가 바로 이 4가지예요. 4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4가지만 쓰면 돼. 환급 과다환급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 신청 등의 내역을 신고서에 적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산 내역도, 그리고 그 사유, 그리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도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4점 밖에 안 되네. 그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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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그럼 인적사항 관세청장 이렇게 2개 나와 있는 여기다가 2점을 배점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껄끄럽네요. 그죠? 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세권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는 거,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열거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써라.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아주 법령을 얼마나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를, 요구하는, 사실은 약간의 경고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